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 책은 코페르니쿠스 저자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 쓰는 말입니다. 당시 모두가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코페르니쿠스가 혼자만 노후를 하고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당시 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거나 어떤 원리를 들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내 것으로 내면화시켜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모두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를 말하고 자신의 길을 외롭게 가는 분들이 보면 좋은 책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책의 1권에서 우주와 지구 모두 구형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천체가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구 또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의 불규칙성이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 지구의 크기에 비하여 하늘은 광대하다는 것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인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으며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서술되어 있고 이에 대한 그의 반론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과 2장부터 5장 내용까지 낭독해 드릴게요. 2장 지구도 역시 구형이다. 지구도 역시 구형으로 지구의 모든 지역이 중심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때문에 비록 이들이 미소한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구가 구형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북쪽으로 여행을 한다고 할 때 일주운동의 북극은 점차 높아질 것이고 남극은 같은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많은 별들은 지지 않게 될 것이고 남쪽에 있던 많은 별들은 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케노푸스를 이탈리아에서는 볼 수 없고 이탈리아에서는 볼 수 있는 플루비우스의 마지막 별을 같은 경도의 좀 더 추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다. 반대로 남쪽으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남쪽에 있던 별들은 점점 높아지고 우리가 있는 북쪽에 높이 있는 별들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또한 지구의 극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극경사가 어디에서나 같은데 이러한 일은 구형 이외의 다른 형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구는 구형이다. 또한 동쪽 지방의 주민들은 저녁에 일어나는 일식과 월식을 감지하지 못하고 서쪽 지방의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들을 중부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일찍 보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본다. 게다가 여행자들은 수면도 마찬가지로 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배의 갑판에서 육지를 볼 수 없을 때 돛대 위로 올라가면 육지가 보일 때도 있으며 반대로 돛대 위에 빛나는 것을 달고 배가 육지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점차 아래로 내려가 결국은 별이 지듯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게다가 물은 땅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고 해안의 철면이 허락하는 이상으로 올라올 수 없다. 이것은 대지가 왜 그렇게 바다 위로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3장 땅과 물은 어떻게 하나의 구체를 형성하는가? 그래서 육지를 둘러싼 바다의 물은 사방으로 흘러들어 육지의 깊고 오목한 곳들을 메운다. 따라서 물과 육지가 무게에 의해 같은 중심을 향하고 있으므로 모든 육지의 침수를 막고 생물의 보존을 위한 땅이 마치 섬처럼 어느 정도라도 남아있기 위해서는 물이 육지보다 적을 필요가 있다. 대륙 그 자체가 큰 섬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원소 변환 때 하나의 흙 원소가 액화하면 10개의 물 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이 육지보다 10배가 많다고 주장하는 소요 학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땅의 내부에 공동이 있어 땅은 무게에 관한 대칭성이 없고 따라서 땅의 무게 중심은 땅의 크기 중심과 같으며 이 때문에 땅이 수면 위로 솟아나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하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 것이다. 즉, 땅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땅이 무게 중심을 바꾸어 물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고서는 물이 땅보다 7배가 많을 수 없다거나 건조한 육지가 존재할 수는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구의 부피는 지름의 3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만약 물이 육지보다 7배 더 많다면 육지의 지름은 수구의 반지름보다 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이 육지보다 10배가 많다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 지구의 크기 중심과 무게 중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바다로부터 올라온 육지의 높이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 그럴 경우 육지는 바닷물을 가능한 한 쫓아버려서 내해와 큰 만들이 육지 사이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해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바다는 끝없이 깊어져서 바다로 멀리 나간 항해자는 섬이나 암초 등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집트와 홍해가 실제로 육지의 중심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반대로 프톨레마이오스는 그의 세계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중앙권으로만 한정하였지만, 현대인은 중국을 비롯한 위도 60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들을 발견하여 현재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경도상으로 바다보다 훨씬 넓다. 만약 우리가 이 섬들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섬들과 특히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광대함 때문에 제2의 대륙으로 생각되는 아메리카, 그리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섬들을 더한다면 우리는 대척지나 그곳에 사는 대척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기하학에 의하면 미국은 인도 겐지스강의 바로 정반대 쪽에 위치한다. 이로부터 물과 땅의 무게 중심은 같다는 것. 땅은 더 무거운 것이므로 이 중심은 땅의 무게 중심과 같다는 것. 해안가의 만들은 물로 채워졌다는 것. 따라서 육지의 많은 표면이 물에 덮여 있어도 육지에 비해 물이 월등히 적다는 것은 명백하다. 육지와 이를 둘러싼 물은 지구에 의해 형성되는 그림자의 모양을 따라야만 한다. 그런데 지구가 달을 가릴 때 지구는 달의 완전한 원주를 투영한다. 그러므로 지구는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시메네스가 생각했던 대로의 평면도 아니며 류키푸스가 생각했던 대로의 북의 형태도 아니고 헤라클레이투스가 생각했던 대로의 배의 형태도 아니며 데모크리투스가 생각했던 대로의 구멍 뚫린 모양도 아니며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했던 대로의 원통형도 아니다. 그리고 지구는 크세노파네스가 생각했던 대로 점점 밀도가 증가하면서 아래로 무한한 형태도 아니다. 지구는 철학자들이 파악했던 대로 완전한 구형이다. 4장. 천체의 운동은 규칙적이고 영원하며 원운동 또는 원운동의 혼합이다. 이들 천체의 운동은 원형이라는 점을 서술할 것이다. 회전은 구에게 있어 가장 쉬운 운동이다. 구가 한결같은 운동을 할 때는 구형이 나타난다. 구형은 처음과 끝을 찾아낼 수 없고 처음과 끝을 구별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다양한 구 또는 궤도에 의해 많은 운동이 존재한다. 가장 명백한 것으로는 그리스인들이 니구데메론이라 불렀던 일주운동이 있다. 지구를 제외한 온 우주는 이 일주운동에 의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움직여 간다고 생각되었다. 우리가 대개 날의 수를 기준으로 시간 그 자체를
제기 때문에 이 운동은 모든 운동의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다른 운동, 즉 반대 공전을 보게 되는데 이 운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운동이고 태양과 달 그리고 5 행성이 이런 운동을 한다. 태양과 달은 이 운동으로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시간의 단위인 1년과 한 달의 길이를 준다. 마찬가지로 각 행성은 각자 고유의 주기를 갖고 회전한다. 그러나 행성의 이러한 운동은 앞서 언급한 일주운동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첫째, 그것들은 일주운동의 극을 회전하지 않고 대신 황도일을 비스듬히 움직인다. 다음으로 그것들은 자신의 궤도를 규칙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태양과 달은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어떤 때는 느리게 가며 우리는 5 행성의 역행 운동과 유를 알고 있다. 그리고 태양은 언제나 태양의 길을 나아가지만 행성은 어떤 때는 남쪽으로 어떤 때는 북쪽으로 헤매면서 간다. 그래서 그들을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때때로 이들은 지구에 더 가까워지는데 이때를 근지점에 있다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를 원지점에 있다고 한다. 행성들은 지구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있으므로 지구에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광학에서 증명되었듯이 행성이 지구로부터 가까울 때가 행성이 지구로부터 멀 때보다 크게 보인다. 궤도의 동일한 부분을 다른 거리에서 볼 때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시간에 다른 거리를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체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지구에 의한 것을 놓치지 않고 또 지구의 성질을 천체의 성질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과 지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장. 지구는 원 운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위치는? 앞에서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을 보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지구의 운동이 원형인지와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천체의 운동에 대하여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지구가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터무니없다고까지 생각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주의 깊게 고찰해 본다면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혀 웃음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 관측되는 경우는 관측자와 물체의 운동이 비균등할 때이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물체 간에서는 운동을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구에서 천체의 운동을 보고 있다. 만약 지구가 어떤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외부 우주에 재현되어 외계의 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일주운동은 특별히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와 그 근방의 것들을 제외한 전 우주가 일주운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고려해 본다면 태양, 달, 별들의 출몰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늘은 모든 물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공통된 장소이다. 왜 담긴 것이 아니라 담은 것이 움직여야 되고 왜 장소에 놓여진 물체가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움직여야만 하는 걸까? 행성들이 어떤 때는 지구에 가깝게 또 어떤 때는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듯이 보인다는 사실로부터 지구의 중심은 행성 궤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필연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지구가 행성에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는 것인지 행성이 지구로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주운동 외의 다른 운동을 지구에 부여한다 해도 이는 그리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플라톤이 그를 보기 위해 이탈리아에 갔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대단한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 학파의 필로라우스는 지구가 원운동을 하지만 다른 운동에 의해 떠도는 행성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하학적 논리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광대함에 비할 때 하나의 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움직이더라도 중심점인 지구는 움직이지 않으며 중심에 가까운 것들은 매우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7장. 고대인들은 왜 우주가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는가? 그러므로 고대의 철학자들은 다른 이유들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다고 단언하려 했다. 주요한 원인으로 그들은 무거움과 가벼움을 내세웠다. 사실 지구의 원소는 가장 무겁고 무거운 것은 지구를 향하여 움직이고 지구의 중심으로 내려가라 한다. 무거운 물체는 그 고유의 성질에 의하여 모든 방향에서 지구의 표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므로 그들이 지구의 표면에서 제지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중심에서 모일 것이다. 왜냐하면 구의 전면의 수선은 구의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중심으로 향하는 물체들은 중심에서 정지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지구는 더욱더 중심에서 정지해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는 떨어지는 물체들을 모두 받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 지구는 정지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운동과 운동의 본성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일한 물체는 단일한 운동을 하고 단일한 운동에는 직선 운동과 원 운동이 있는데 직선 운동에는 위로 향하는 운동과 아래로 향하는 운동이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모두 단일한 운동은 중심에 가까워지는 즉 아래로 향하는 운동이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즉 위로 향하는 운동이나 중심 주위를 도는 즉 원운동에 해당하게 된다. 중심을 향하는 것에는 무거운 흙과 물이 있다. 반대로 가벼운 공기와 불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직선 운동을 이러한 네 원소에 부여하고 중심 주위로 도는 원운동을 천체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는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면 적어도 일주운동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24시간 만에 지구의 원주를 선회하는 이 운동은 매우 강렬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 갑자기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게 되는 물체들은 절대 다시 결합될 수 없으며 잘 결합된 물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힘이 그들을 묶고 있지 않는 한 분산되어 버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면 지구는 오래전에 부서져 하늘 너머로 날아갔을 거라 얘기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터무니없다. 그는 또한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면 모든 생물과 모든 자유로운 물체들도 그렇게 됐을 것이고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그것이 향했던 장소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는 구름과 같이 공중에 떠다니는 물체들이 언제나 서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8장 전술한 이유들의 불충분한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 전술한 이유들에 의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구가 회전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는 또한 자연스러운 지구의 운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은 무리한 것과 다른 작용을 한다. 힘이나 무리가 가해지는 것은 분해되고 오래 존속될 수 없지만 자연적인 힘을 받는 것은 적절한 상태에서 최적의 구성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자연적인 회전에 의해 지구와 기타 지구 위의 모든 것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두려워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큰 속도로 움직여야만 하는 우주에 대해서는 그는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 하늘의 운동이 너무나 세차서 하늘은 그렇게 커져버린 것일까? 그래서 만약 정지한다면 하늘은 붕괴되는 것일까? 이 추론이 정당하다면 확실히 하늘의 크기는 무한대로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운동에 의해 하늘이 위로 올라갈수록 24시간 안에 돌지 않으면 안 되는 원주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운동은 더욱 빨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의 크기는 운동의 증대와 함께 커질 것이다. 즉, 속도는 크기를 무한히 증가시키고 크기는 속도를 무한히 증가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무한한 것은 통과하거나 움직여질 수 없다라는 물리학 공리에 따라 하늘은 정지해야만 한다. 하늘 너머에는 물체, 장소, 진공 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이 늘어날 장소도 없다. 이 경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 어떤 것이 정지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하늘이 무한하면서 내부에서만 유한하다면 하늘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크기의 것이든 하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의 유한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근거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무유한성에 대한 토론은 자연 철학자들에게 맡기자. 적어도 우리는 지구의 양극 사이가 구면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계를 알 수 없는 우주 대신 지구에게 지구의 형태에 적합한 운동을 부여하는 것을 왜 주저해야 하는가? 또한 일주 운동의 현상은 하늘의 것이지만 실체는 지구의 것이라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현상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아스가 우리는 항구 밖으로 출범한다. 육지와 도시는 후퇴한다 라고 말한 바와 같다. 배가 고요하게 떠 있을 때 항해자는 외부의 모든 물체들이 움직이고 그와 그의 주위의 모든 물체들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구의 운동에 있어서도 반대로 전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기 중에 있는 구름을 비롯한 기타 떠 있거나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물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지구상의 물이 그들에 대해 움직인다고 말할 것인가? 또 공기를 비롯한 기타의 것들은 지구와 어떤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현상이 물체에 대한 지구의 운동이 아니라 물체 자체의 운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면 흙이나 물이 혼합되어 있는 지표 근방의 공기가 지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거나 지표 근방의 공기가 지구와 같이 움직여야만 할 것이다. 위와 반대로 공기의 가장 높은 부분은 천체 운동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니 혜성 또는 수염 달린 별이라 불렀던 갑자기 출현하는 별이 증명한다. 왜냐하면 이 별은 공기의 그 높은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여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뜨고 지기 때문이다. 공기의 그 높은 부분은 지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지구의 운동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 근방의 공기와 그 안에 존재하는 물체는 만약 바람이나 기타 다른 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즉 공기 중의 바람은 바닷속의 해조류와 같은 것이다. 지구로 떨어지거나 지구로부터 올라가는 물체에 있어서 우리는 운동이 우주의 관점에서 이중의 운동이고 일반적으로 직선과 원이 합성된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흙의 성분이 대부분이어서 아래로 향하는 물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전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또한 불타는 물체들이 힘을 받아 위로 향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상의 불은 지상의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꽃은 뜨거운 연기일 뿐이라고도 말한다. 불의 성질은
확장하는 불꽃을 만드는 것이고 그 운동은 너무나 강한 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운동을 막을 방법이나 도구는 없다. 그 확장 운동은 중심으로부터 원주로 향하므로 만약 지구의 일부가 불붙는다면 그것은 중심으로부터 위로 올라갈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단일한 물체가 단일한 운동을 하는 것은 그 물체가 단일하게 유지되면서 그 고유의 장소에 존재할 때이다. 이 장소에서의 운동은 바로 원 운동이고 이것은 마치 정지한 것처럼 완전히 그 자신상에 존재하는 운동이다. 원운동은 언제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은 원인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직선운동은 가속도를 잃어버리는데 이것은 물체가 그 고유의 위치에 도달하면 그들은 더 이상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서 운동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운동은 전체에, 직선운동은 부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과 직선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동물이 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일한 운동을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 중심으로 향하는 운동, 중심 주위를 도는 운동의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우리가 점, 선, 면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작용에 불과하다. 또한 부동의 상태는 변화와 불안정의 상태보다 고귀하고 신성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의 상태는 우주보다 지구에 더 적합하다는 것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 포함되고 놓여진 것, 즉 지구가 아니라 포함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성이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은 명백하다. 지구가 행성 궤도의 중심에 있다면 이러한 현상은 중심 주위의 하나의 운동이 동시에 중심으로 향하는 운동이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이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중심 주위의 운동을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모든 운동은 각각의 중심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만족할 만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찰의 결과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일주 운동에 관하여 움직이는 것은 지구에 가장 알맞은 상태이다. 이상으로 문제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장들에서는 지동설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수학적인 용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관하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